안녕하세요.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들의 당 줄이자 실록입니다. 오늘은 좋은 어린이 책 한 권 추천드리려고 해요. 착한 지방은 억울해라는 책인데요. 이제 과학 동화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요.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 지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입니다. 네, 책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. 책 내용에 더해서 좀 지방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책 내용은 좀 책을 잘 읽는 아이들은 2, 3학년 정도면 내용은 읽을 수 있고요. 조금 더 책 내용을 깊게 이해하면서 보는 건 한 5, 6학년쯤? 4, 5, 6학년쯤 돼야 될 것 같아요.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주인공 이름이 지우예요. 이 지우가 학교에서 개최하는 상상 발명 대회에 참가하면서 이제 내 몸에 독이라 생각하는 지방을 없애는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. 그 과정에서 지방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줄거리예요. 지식 전달이 목적인 책이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같이 읽어보고 아이와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주인공인 지우는 본인이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학교에서 잰 몸무게는 체질량 지수로 계산을 했는데요. BMI 지수라고 하죠. 가장 널리 쓰이는 비만 측정법인데 손쉽게 참고치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한 계산법이라 오류가 좀 있습니다. 네, 자기의 체중 나누기 자기 키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. 지우 같은 경우에는 15.8로 이제 마른 편이에요. 그런데 음. 누나는 23이 나왔거든요. 이렇게 약간 비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사람마다 골격도 다르고 타고난 근육량도 다른데 단순히 키와 몸무게만으로 표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요? 그래서 지우 누나가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를 가지고 와요. 우리 보통 인바디라고 하는 체중계 있죠. 이제 음. 체지방, 체성분, 골격근량을 알 수 있는 그런 체중계인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가족들 체지방을 측정을 했더니 엄마는 28%, 누나는 21%, 지우가 23%. BMI로 보면은 마른 걸로 나왔던 지우가 이 통통한 누나보다 체지방량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지우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. 지유는 일종의 마른 비만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. 체지방보다는 사실 근육이 체중에 더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. 그래서 체중으로 비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체중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. 체지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인데요. 우리가 먹은 영양소는 에너지로 쓰이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하는 데 쓰인 후에 잉여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.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체지방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섭취한 음식물이,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 이 잉여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변하는 것이죠.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이에요. 이제 이게 피하 지방이 많아지면 미용상 안 좋아진다는 단점이 있고요. 특히 성장기에 피하 지방이 많으면 이게 성조숙 중에 우려가 있지요. 이제 왜냐하면 이 지방에서는 유사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호르몬 대사에도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사실 더 문제는 내장 지방입니다. 뱃속 장 사이사이에 껴서 염증을 일으키고 대사증후군, 고지혈증, 인슐린 저항 등으로 결국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도 내장 지방은 식단 관리나 운동을 좀 하게 되면 피하 지방보다는 빨리 빠져나간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식습관 개선만 하고 운동만 좀 하면 금방 뺄 수 있는 지방이 되는 거죠. 어릴 때 찐 살은 다 키로 간다는 말 혹시 믿으세요? 이제 그건 요즘 아이들보다 활동량이 훨씬 많았던 예전 음. 아이들 얘기고요. 예전보다 먹거리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들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든 요즘에는 들어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해요. 특히 요즘 좀 뚱뚱하다고 싶은 아이들 보면 복부 비만이 생각보다 심각한 걸 볼 수 있어요. 이건 피하 지방보다 아까 얘기한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쌓였다는 신호고 이거는 건강상 더 안 좋은 거죠. 역시 고과당의 음료수, 인스턴트, 패스트푸드, 그리고 잦은 외식, 그리고 배달식이 원인이 되겠죠. 제 기억으로는
저도 소아비만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학교에서 좀 뚱뚱하다 싶은 아이들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좀 살집이 많은 편이었어요. 이제 그런 뭐 피하 지방이 좀 커진 그런 체형의 비만 형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소화비만을 예방하거나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아이가 있다면 가공식품이나 단당류 음식에 있어서는 좀 부모님께서 단호함을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이가 계속 먹고 싶다고 떼를 쓴다고 타협을 하다 보면 식습관 고치기는 힘들거든요. 왜냐하면 또 당은 중독성이 있잖아요. 그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이제 어른들부터 가공식품과 당을 끊어서 집 안에서만큼이라도 이제 과자나 가공식품을 들이지 않는 것부터 이것이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요즘 마당줄 카페에 소화 비만을 걱정하며 찾아오시는 엄마들을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. 소화 비만이 건강상에도 안 좋다는 건 물론 아시지만 엄마 스스로가 비만으로 인한 아이의 외모 부분을 더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. 외모 중심의 사회가 빚어낸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. 사회적인 시선을 아이가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. 아이들이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뭐 TV를 통해서 보는 그런 부분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도 저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이제 소화 비만을 걱정이 되시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이제 건강을 걱정하는 말로 하시고 비만으로 인한 아이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가능한 피하셨으면 해요.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상처 많이 받고 아, 아이 자존감이 정말 바닥에 떨어져요. "아이고 배 봐라 배. 어우 살찐 것 좀 봐. 뭐 뚱뚱하면 뭐 남자들이 싫어한다." 뭐 이런 소리 있죠. 정말 평생의 상처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이게 아이에 대한 말만 바꾼다고 될 일인가 싶은 게 엄마 스스로가 "나 살쪘어. 다이어트 해야 돼." 이러면서 식사를 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엄마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좀 반성이 되는 게 있네요. 제가 이제 어릴 때 뚱뚱했어서 그런가 딸이 요새 좀 부쩍 살이 찌고 얘는 이제 빠른 대사 배가 정말 음. 부쩍 많이 나왔거든요. 항상 "배 나온다."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것도 반성이 좀 되네요. 근데 뭐 그거를 이제 바꾸면 되죠. 배가 나오는 음. 것 자체는 건강상의 문제도 되니까 그걸로 네.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정말 "외모 때문에 너가 사랑받지 못할 거야." 뭐 이런 식의 주입 그거는 좀 음. 안 된다는 거죠. 예, 다이어트의 산업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생활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. 미디어의 영향 때문인지 요즘 여성들 또 청소년들 체지방을 너무 적대시하고 이제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요. 음. 사실 이것도 비만만큼 걱정스럽기는 해요. 너무 적은 체지방은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서 노후월경이나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대요. 반대로 또 지나치게 높은 체지방률은 자궁 혈관 생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궁 내막이 안 좋아지고요. 자궁 내막이 안 좋아져서 또 자연 임신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딱 정말 적정량의 체지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오늘은 지방의 종류, 그러니까 피하 지방, 내장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화 비만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지방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,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 쑥쑥, 몸 튼튼, 뇌 똑똑.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천하세요. 네,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다단줄 실천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